하버드에서 이제 제가 케네디 스쿨에 있을 때 좀 안 좋은 얘기가 하나 들려왔어요. 어떤 네, 하버드에 있는 경영대학원에 있던 어떤 한국인 직원분이 양심 선언 같은 걸 하셨어요. 지금 우리 학교에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딱 봤는데 지난 7년 동안 하버드에서 어떤 일본 재단의 로비를 받아서 한국의 역사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오류와 거짓말로 가득 찬 교재가 가르쳐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뭐였냐면 한국의 발전에 대한 산업 발전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 근데 경영학과니까는 그런 걸 가르칠 수 예, 있겠죠. 하버드 예, MBA 예. 과정인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1학년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는 수업인데 한국의 역사예요. 한국의 산업 발전사, 한국의 기업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근데 이것의 시작이 식민 지배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내용 자체가 일본이 결국 한국을 도와줘서 지금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다. 이 내용인 거예요. 오히려 네. 한국 근대화에 일본의 공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떠한 전쟁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예. 오직 일본이 한국을 위해서 희생해서 발전시켜줬다는 내용을 뭐 가르쳐요. 희생이란 것까지는 희생이라고 돼 야. 있죠. 진짜 잘못된 역사네요. 그래서 그거를 딱 예. 알았을 때 첫 번째로 놀랐던 사실은 이게 7년간 사용됐던 교재라는 거예요. 그럼 7년 동안 그 교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인지하고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 한두 아니에요, 명이 전 아니죠. 세계에서. 왜냐하면 1,000명이 넘는 한 학년이 1,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7년이면 7,000명이 넘는 국제사회에서 왔던 유학생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도 아니고 전 세계 어쩌지? 리더급 인재. 예. 그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국제관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분쟁이 생길 때마다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한국은 왜 저러지? 한국은 은혜를 모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7년간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 우리 예, 정상규 요 작가께서 다음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을 예, 예, 하신 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너무 놀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이제 동료를 찾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은 혼자 살 수 없고 왜냐하면 싸움의 상태가 하버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심지어 거기 학생이고. 그렇죠. 현지 제가 거기서 학생이었다 보니까 잘못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 졸업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가 딱 이제 졸업 연도였기 때문에 저한테 마지막 학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2년 동안 공부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학교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공부가 다 어떻게 보면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지는 않았어요.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글을 쓰는 거였고요. 원래 하던 일이 작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는 원래 하던 일을 했고 이 글을 토대로 동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근데 의외로 하버드에서 만났던 한국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들은 실제로 일본의 도움을 받은 게 맞잖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맞잖아. 그리고 지금 왜 이런 걸로 굳이 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걸 싸우면은 학교로부터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나는 나서고 싶지 않다. 사실 미안하지만 그게 혼자 해라. 맞다라기보다는 굳이 네.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그게 그래서 더 컸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 이해는 되지만 예. 그 순간에 좀 많이 좀 실망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계란으로 바위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그거였죠. 예. 입장이었겠군요. 그래서 그때 여러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보다 1년 먼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와서 졸업했던 김영현이라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제 말을 듣자마자 형 이건 바로 해야지 하면서 너무나 진짜 감사하게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나온 그날 바로 밤을 샜고요 저희가 밤새도록 성명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가 문제고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한글로 작성을 하면은 그 영현이라는 동생이 그걸 이제 영어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청원 사이트였던 change.org라는 곳에 저희가 올리고 이 모든 것을 그 새벽에 다 이루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국내에 있는 어떤 언론사와 이제 인터뷰를 또 진행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하버드에도 공식적으로 그것에 공식 항의를 했었는데 이 교수들이 처음에는 아예 답장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어요. 네, 언급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공식적인 언론사에 이게 뉴스에 나가게 되고 그 지역 신문에까지 알려지게 되고 보스턴 총영사관이 알게 되고 어머. 한인 단체들이 알게 되면서 갑자기 판을 키우셨구나. 판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학생 회장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이 미국 동부 전체 아이비리그에 있는 모든 한인회에 이 내용을 다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유학생들이 다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말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아니 예. 갑자기 옛날에 그 독립
운동가의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닭살이 돋았어요. 이게 일하는 규모가 다르네요, 정 작가님. 만약에 저도 그런 마음 있으면 항의 서한했다가 반응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해서 이게 과연 되겠어?라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그러니까 텐데. 본인도 처음에 계란으로 네. 바위치기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근데 끝까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그때 마음이 뭐 겁이 나는 거 이런 거보다도 시간이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곧 졸업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7년 동안 이게 안 바뀌었는데 제가 또 졸업해버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또 이건 흐지부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뿌리를 뽑아야 예, 돼요.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제가 하버드 자체 내에 크림슨이라고 해서 예. 신문사가 있어요. 일종의 교내 신문사. 예. 근데 과거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혹시 기억하실까요? 과거에 그 위안부 관련돼서 하버드 로스쿨 교수 중에 램지어라는 네. 맞아요. 그때도 그 크림슨이 큰 역할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버드 자체에서 이제 그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때 이 교수가 결국 이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크림슨을 그게 딱 통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크림슨에 저희가 원고를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정리해서 보냈는데 예. 크림슨에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곳인데 그곳에 어떻게 보면 명예를 훼손하는 거다. 흠집을 내는 잘못됐다는 흠집을 걸 내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 그러니까 거죠. 일개 유학생이 왜 와서 돌아갈 사람이 왜 하버드의 명예를 그렇게 훼손하려고 하냐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걸 듣고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너희 정말 괜찮겠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마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이거는 이들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고 식민 지배를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는 싸울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명분이 이거를 안 있으니까. 해준다면 나는 그러면 CNN으로 간다. 난 자신이 있었어. CNN으로 간다. 그럼 갑자기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크림슨에, 하버드 크림슨한테 하버드에. 예. 정말 괜찮겠냐. 나 CNN 간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그 뉴스 한 거 언론 기자 면접 이런 거 다 보여주면서 네. 논문도 보내면서 너희들이 지금 뭔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냐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어요. 이 청년이 아주 강단 있는 청년이네. 근데 다른 사람 무서워, 같으면은 나 이러다 졸업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요. 이국점이 앞설 텐데 그게 아니셨네요. 나 졸업 못해도 좋다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하셨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고받았던 이메일이 10번이 넘어요. 그래서 이 과정만 한 3개월 넘게 계속해서 그쪽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럼 저희는 이거를 관련 자료를 더 찾고 증빙 자료를 찾고 한국에 있는 역사학과 교수님들, 정치 외교학과 교수님들한테도 자문을 구하면서 추가 자료를 받아서 계속 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협박 반 그리고 증빙 반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아니 제가 우리 정상규 씨를 제가 사실 올해 연말에 당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당 대표님이세요. 그거 아침마당. 아침마당이라고 거기에 우리 꼭 섭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원내 총무로. 아침마당 당원. 당원으로. 알겠습니다. 아, 예. 사실 이게 뭐 앞서도 21세기 독립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인의 인식 속에 한국의 위상과 위치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독립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청년으로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할 수 맞아. 있는 최선의 독립운동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이 일을 하면서 좀 느낀 점이 많으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렇게 막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분노로 시작을 했었죠.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걸 분노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래서 그들의 입장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는데 시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배운 점이 많은데 사실 제가 나온 곳이 하버드 케네디 스쿨이잖아요. 근데 이 케네디 스쿨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그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분 중에 이제 로버트 케네디라고 바비 케네디라고도 불리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이 한 연설 중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희망의 파문이라는 연설이 있는데 네. 거기에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한 개인의 힘은 너무나 미약하다. 하지만 이 개인이 자신의 의가 아니라 타인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고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때 기꺼이 권력자들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을 보는데 제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갖고 싸울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사실 학교도 학교 측의 입장이 있었을 텐데 한 유학생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줘서 또
용기 있게 예. 개정을 해준 그 학교 측에도 감사의 마음을 네, 전하고 맞아요. 싶네요. 쉽지 않은 맞아요. 결정이었을 텐데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청년이 이게 궁금해.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궁금하실 거예요. 이 청년의 삶을 180도 바꿔버린 운명의 수레바퀴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셨다고 궁금해요. 하는데요. 예. 자, 원래 촉망받던 경제학도였는데 세상에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유학을 하셨던 거죠? 어떤 분들은 영주권 못 받아서 정말 요새 그런 분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또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되셨어요? 2000년도 후반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한참 미국에서 좀 유학생들을 많이 좀 미국 영주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고 좀 유학생들을 좀 유치하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던 인재들을 시절이 뽑으려고. 이제 그래서 예. 저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좀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제가 이제 장남의 또 외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미국 사람이 되려고 미국 갔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또 한국에 아무도 어떻게 부양할 가족이 없는데 제가 외국에서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군대를 갔더래요. 근데 너무나도 대단한 일을 하시죠. 이 공군 장교 시절에 이 잘 어울렸을 것 독립운동가 같은데. 후손들의 어려운 삶을 알게 되셨는데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단한 일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복무 기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신 네. 거죠? 이게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제가 3년 좀 넘게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원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NGO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그 NGO를 운영하면서 좀 힘든 친구들을 도움을 줬었는데 공군 장교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방이에요. 거기 날씨가 좋을 때 이제 북한이 다 보이는 그런 곳인데 통일전망대 화진포호수 그쪽이거든요. 아, 알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있을 때 저희 부대 안에 있는 장병들을 저는 이제 중대장에서 면담을 해야 돼요. 근데 면담을 하는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차별받았던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었던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었고 그중에서도 의열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쨌든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군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독립군들이 어떤 그냥 대단한 남이 아니라 선배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인이니까. 그래서 선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들의 이야기가 좀 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과거에 NGO를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들을 좀 교회로 불러가지고 교회에서 이들을 또 가르쳐주기도 하면서 이들을 면담하고 이들을 위한 어떤 앱을 만들려고 그때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네. 이렇게 탄생한 게 독립운동가 앱이에요. 독립운동가 앱이 어떤 건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가 앱은 사실 그렇게 뭐 거창한 기능이 있다거나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누구나 3, 4개월만 시간을 들이면 만들 수 있는 건데 당시 수익성이 나지 않다 보니까 아무도 안 만들었던 3, 거였어요. 4개월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럼요. 예. 근데 이게 186명의 그 당시 좀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을 이제 다루고 이들을 알렸던 건데 핵심은 그겁니다. 이 앱을 깔았을 때 돌아가신 서거하셨던 독립운동가분들이 내 핸드폰에 문자 알림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앱을 깔면은 독립운동가분들이 서거하신 날에 오늘은 독립운동가 어떠한 선생님이 서거하신 날입니다라고 내 핸드폰에 문자가 알림이 오는 거죠.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저는 이게 좀 의미가 있던 게 사실 2월 14일 이럴 때 보면은 보통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날짜가 사실은 안중근 의사의 사형 선고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짜를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좀 캠페인성으로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들을 알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앱을 사실 자녀들하고 함께 앱을 내려받으셔서 네. 예술이 그러니까요. 이 앱으로 알림받고 그럼 역사 공부도 되고 오늘은 이런 날이구나 조상들의 의미를 뜻도 새길 수 드리고. 있고. 예. 사실 3년 전에 그 앱 처음 소개해드렸을 때 아침마당 끝나고 다들 그 앱 내려받으시냐고 서버가 시스템이 다운됐었어요. 마비된 적도 있어요. 네, 내가 또 아이고, 실시간 검색어 막 1위 하고 네. 이래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관심도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숨겨진 독립운동가를 발굴해서 책을 통해 또 알려주셨죠.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을 알릴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일은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한국에 지인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글을 쓰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책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으면서 또 아침마당에서도 불러주시고 많은 어떤 지자체에서 불러주시고 하면서 더 많은 독립운동가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셨을 때 세 분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숨겨진 사실 독립운동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아침마당 제작진 분들과 그리고 정말 작가님들, 아나운서님들께 너무나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왜냐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때 예. 제가 출연하면서 꼭 알리고 싶었던 독립운동가 세 분이 있었어요. 예. 신홍균이라는 분이 계셨고 안맥결이라는 분이 계셨고 홍재하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그 당시만 해도 이분들은 독립운동 그 이력은 다 있는데 정부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아무런 훈장을 못 받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아침마당 방송에 나가고 나서 결국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분들 모두가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분들이 유해가 심지어 현충원에 안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사실 그때 저희가 한 일은 없고요. 그냥 정상규 작가가 애써온 그 공로에 숟가락 하나 얹었는데 예.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맞아요. 주셔서 여러분들 이런 덕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아유, 저도 이렇게 아침마당을 이렇게 고정으로 하는 게 오늘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듣고 나니까 더 뿌듯해지네요. 왜 또 당 만든다고 하지? 당은 꼭 만들겠습니다. 아침마당. 당원 가입하겠습니다. 이 사실 아직도 숨겨진 독립운동가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너무 많죠. 네네. 너무 많은데 이것을 개인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예.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좀 앞으로도 기존의 이 일과 함께 더 나아가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상규 작가님 만나니까는 지금까지의 이 길도 대단하신데 앞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갈까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면서 되게 많은 기회들이 열리더라고요. 아무래도 근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해왔던 일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기존의 독립운동가라는 분들은 과거의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탄생하고 있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분들까지도 알리고 그 가족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